네, 정부가 어제 구제역으로는 2010년 이후 7년 만에 심각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올겨울 첫 구제역이 지난 5일에 발생했으니까 닷새 만에 이 위기 경보 단계를 최상위 단계로 격상시킨 겁니다. 네, 조류 인플루엔자 AI 사태에 이어서 구제역까지 가축 전염병이 확산하게 되면서 농가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의 걱정도 큰데요. 구제역 사태에 대해서 경제부 홍정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심각하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닷새 만에 가축 전염병 최상위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얼마나 도대체 심각한 겁니까? 네, 먼저 위기 경보 단계가 뭐냐 하는 그런 설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구제역과 같은 이제 일종 가축 전염병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이게 재난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미리 이런 재난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런 위기 경보 단계를 갖추고 예. 실제 발생했을 때 이 단계별로 이걸 발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경보 단계는 일반적으로 그 관심, 주의, 경계, 예. 심각의 네 단계로 나뉘는데요. 심각 단계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최상위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저기 예. 표에 나와 있군요. 실제로. 예. 예. 구제역이 지난 5일 충북 보은 젖소농가에서 올겨울 이제 처음으로 발생을 했고요. 네. 예. 또 연이어 전북 정읍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어제 그 충북 보은 한우 농가에서 또 추가로 양성 판정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 이제 그게 O형으로 또 확진이 됐는데요. 예. 그럼 총 4곳에서 지금 구제역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구제역의 종류가 다르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정부는 이제 심각 경보를 발령하면서 이제 그 이유로 들었던 것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을 했고 또 이 또 다른 두 종류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또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백신을 접종을 했지만 이제 소의 항체 형성률이 그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고 또 이게 한파로 인해서 이 소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 조건이 좋지 않다라는 점을 그렇게 내세웠습니다. 네. 그랬겠네요.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구제역이 현재까지 딱 4군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최상위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일인가요? 예, 이번에 정부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올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그 두 가지 유형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 예, 특히 경기도 연천군에서 이제 A형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온 게 이제 결정적인 이제 이유였는데요. 그동안 이제 국내에서 발생했던 그 구제역 바이러스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O형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방역 대책들이 이제 O형 구제역 발생에 초점을 맞춰놓고 이제 전략을 짜놓은 상태인데요.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O형에 이 포커스를 두고 비축을 해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이렇게 A형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인 그랬겠네요. 거죠. 예. 근데 이제 A형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나게 되니까 이제 비축 물량이 190만 두 정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국에 있는 소가 한 330만 마리 정도 되는데 이거를 다 맞추기에도 충분치 못한 그런 물량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일단 영국에 있는 이제 백신 회사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이 A형 구제역 그 백신을 이제 수입해 올 예정이지만 이제 이게 배를 타고 이제 혹은 여러 가지 또 검역 절차를 거쳐서 국내에 들어오기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심각 경보를 발령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정부 측에서 그 생각하는 대책 마련이라든지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아주 예. 심각한 상황이죠. 무엇보다도 이때 백신을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특히나 이제 A형 백신 같은 경우에는 연천에서 발생한 이 네. 구제역에 효과가 있는지 아직 검증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서 백신이 없다는 가정을 하고 거의 뭐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심각 경보를 발령하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전국 주요 도로에 이제 통제 소독 거점이 마련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전국에 이제 소, 돼지 같은 우제류 가축류의 그 시장이 잠정 폐쇄가 됩니다. 또 살아있는 가축의 이동이 또 전면 금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산 차량을 통해서 또 구제역 바이러스들이 이 농장에서 이 농장으로 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오늘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일제 소독이 또 실시됩니다. 예. 또 무엇보다 AI 사태와 마찬가지로 그날 발생한 농장의 이제 가축들은 그날 살처분을 하는 24시간 내 살처분 및 매몰 원칙이 이제 발표가 돼서요. 그대로 또 시행이 될 것이고요. 근데 기존에 운영 중이던 AI 관련 정부 기구들은 모두 이제 구제역과 AI를 이제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게 조직이 개편되고
또 인력과 장비가 충원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좀 조기에 빨리 종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필요한 조치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여러 바이러스들에 꼭 맞는 백신을 찾아서 접종을 하고 또 항체가 생길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이제 최대한 이 차단 방역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 차단 방역에 이제 정부와 이제 농가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총력을 다해서 이제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는 각오가 필요한데요. 거기에 더해서 또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정부의 또 안일한 대응, 탁상 행정을 또 이번 기회에 또 뿌리를 뽑아야 또 이 사태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일례로 지금 보고 계신 이 표는 이 지난 5일 충북 보은 젖소농가에서 처음 이제 구제역이 발생하자 정부가 이제 주변 3km 반경 보호 지역 내에 있는 농가의 감염 여부를 일제 검사했다면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예. 잘 보시면은 그 젖소 농가만 있는데요. 그러네요. 축종이 이제 젖소라고 다 적혀 있군요. 예, 젖소만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 0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다들 이제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NSP. 예. 예. 이제 자연 상태에서 구제역이 걸렸을 때 저 숫자가 이제 0이 아니게 되거든요. 근데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에 이제 9일 어제죠. 어제 첫 번째 발생했던 이 젖소 농가 바로 1.3km 떨어진 한우 농장에서 그 구제역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예. 예, 이게 또 O형으로 확인이 돼가지고요. 결국 이 젖소 농장에서 한우 농장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 왜 젖소 농장만 검사를 했느냐 물어봤더니 이제 돌아온 대답이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나왔으니까 젖소 농가만 검사를 했다라는 그런 답변이 돌아왔어요. 예. 구제역은 이제 소뿐만 아니라 돼지, 사슴, 양 뭐 이렇게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는 그 어떤 동물이라도 다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가축 전염병인데 그렇죠. 구제역이 처음에 젖소 농가에서 나왔으니 당연히 젖소 농가에 이게 전염이 될 것이다, 감염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 자체가 이제 탁상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죠. 안일했네요. 네. 그러네요. 이 말 그대로 탁상 행정인 셈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돼지도 우제류니까 아무래도 걸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돼지가 일단은 뭐 소보다 항체 형성률이 낮다고 하죠. 돼지에 전파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사실 돼지에서 아직 감염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 돼지에서 이제 감염 사례가 나오게 되면은 구제역 이제 소보다 훨씬 확산 속도가 빠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돼지의 경우 일단 사육 방식에 있어서 방목을 하는 소와 달리 굉장히 밀집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마리가 걸리게 되면은 농장 내 모든 돼지로 이게 또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항체 형성률이 소보다 떨어지는 것도 우려할 만한 부분입니다. 정부가 밝힌 전국 돼지 농가의 항체 형성률은 75.7%로 예. 소농가의 97.5%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돼지 10마리에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그중에 2마리나 3마리 정도는 이 구제역 바이러스를 이제 막을 만큼 충분한 양의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에 이제 감염 사례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 이제 돼지 농가를 중심으로 이제 피해가 집중되고 또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돼지 농가도 아무래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다만 오늘 다만 그 백신 접종이 소 농가보다는 철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대규모로 전파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는 게 또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홍정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